사람은 일생 동안 20개의 유치, 32개의 영구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중 사랑니는 가장 늦게 나오는 영구치이자 가장 안쪽에 나는 큰 어금니인데요. 사랑을 경험하는 나이에 나오는 치아라 해 사랑니라는 명칭이 붙었지만 사랑니가 나면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아 사실 그 이름처럼 사랑스럽지 못한 게 바로 사랑니입니다. 평소와 달리 구강 내 이상이 느껴질 때는 치과를 방문해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통합치유학과 전문의 정찬우 원장입니다. 사랑니는 지치, 제3대구치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런 사랑니는 현대인들의 턱뼈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퇴화되는 양상인데요. 이 때문에 사랑니가 제대로 자리 잡고 나는 경우가 드물게 됩니다. 사랑니가 제 위치에 맹출하게 되면 아래 위 치아가 자연스럽게 맞물리게 되고 기능을 하게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비정상 맹출로 인하여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사랑니를 발치해야 하는 시기는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올바르게 맹출하여 기능을 잘 하는 경우 뽑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흔히 누워난다고 하죠. 비정상 맹출이 된 경우 좁은 공간을 비집고 나와 바르게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잇몸 사이로 음식물이 많이 끼고 관리가 힘든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인접치 손상, 치아 우식, 사랑니 주변으로 염증이 생기는 치관 주위염 등으로 붓고 아플 때 발치를 하게 되고요. 혹은 예방적인 목적으로 발치를 하거나 교정치료 등 치료적 목적으로 발치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사랑니 발치가 까다로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니는 입 안의 가장 안쪽에 있어서 입이 벌어지는 양이 매우 작고 기구 접근이 힘든 위치입니다. 또 앞에 있는 치아에 가려서 시야에 제한도 있어서 발치의 난이도가 증가하게 되고요. 해부학적으로 매복된 사랑니의 경우에 아랫입술과 턱 주변의 감각을 느끼게 하는 하치조 신경관과 근접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신경과 매우 근접한 경우 발치 과정 중 신경 표면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한 일시적 감각마비 등의 증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CT를 이용하여 신경관과 사랑니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매복 사랑니는 약간 노출되어 있는 부분 매복과 완전히 잇몸과 뼈에 덮인 완전 매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완전 매복 사랑니의 경우 통증이나 기타 증상이 없고 다른 치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발치하지 않고 지켜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검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완전히 매복된 사랑니는 대부분 큰 문제가 없지만 간혹 함치성 낭종과 같은 물혹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함치성 난종은 파노라마 사진과 CT를 이용해야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 증상이 없기 때문에 많이 커진 다음에야 알게 됩니다. 수술 또한 전신마취 수술이 필요하고요. 따라서 정기적인 검진으로 계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사랑니 발치를 하고 나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통증과 붓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니 발치 난이도가 높을 경우 치아를 분할하고 주변 뼈를 다듬어서 발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이 많아질수록 느끼는 통증이 증가하고 부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출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뽑는다는 것은 수술의 일종이고 입 안은 혈관이 많은 조직입니다. 때문에 발치 후에 일시적으로 피가 날 수 있고요. 앞서 언급한 신경 손상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랑니 주변에 신경이 지나가요 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되는데요. 이 신경은 아래턱뼈 안에 위치한 하치조 신경을 말합니다. 사람마다 신경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신경이 상방에 위치하고 매복의 깊이가 깊으면 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신경 손상이 일어날 확률은 낮으나 담당 선생님과 충분한 설명을 듣고 발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설프게 치아가 남아있는 경우, 즉 부분 맹출이 되어 있는 경우에 잇몸 사이로 음식물이 끼어 들어가서 빠지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또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 양치를 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컨디션이 저하된 경우 감염에 취약해지거나 충치로 인하여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임신 초기의 경우 약물 사용과 치료에 조심해야 하는 만큼 미리 검진하여
전체적인 구강 상태에 대해서 체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발치를 하고 나면 일주일 후 실밥을 풀게 됩니다. 이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지나면 잇몸 조직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후에 3달 정도가 지나면 사랑니가 있던 텅 빈 공간이 뼈로 회복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사랑니 발치 직후에 거즈를 잘 무는 게 중요합니다. 이는 출혈이 멈추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요. 발치 후 나오는 피와 침은 뱉지 마시고 삼키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뱉게 되면 초기 회복을 위한 혈병 형성 방해를 하기 때문인데요. 같은 이유로 빨대를 써서 음료를 먹는 행동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랑니 발치 후 생긴 공간으로 음식물이 끼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니 발치는 누구에게나 두렵고 무섭기 마련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필요한 경우 치과를 방문하시어 충분한 설명과 함께 진행하시고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신다면 안전하고 불편함이 적은 사랑니 발치가 될 것입니다.